안녕하세요. 보영남입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 관리 안내문을 보면서 과연 내가 월납 보험료를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27만 3,170원을 내요. 이것도 이제 갱신형 부분이 조금 들어 있어서 1년에 한 500원, 1000원 정도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메일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매달 이렇게 계약 관리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놨어요. 보험업법상에 이게 상품명과 이제 증권번호는 개인 정보니까 이제 가렸고요. 이게 덧붙이자면 이연령 비연령인 게 저는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뭐 이런 금액이 나오고 이런 상품명이 나오고 보험회사의 로고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앞서 설명했듯이 관련 법에 의해서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규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로고, 보험회사의 로고 그리고 상품명 이런 것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설명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가 찍은 이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꽤 맞추느냐에 따라서 요즘 보면은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꽤 맞추기 따라 정말 나름이에요. 보험 설계사들이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홍보는 해야 되겠고 제약은 굉장히 많아요. 홍보하는데 제약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홍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뭐 둘이 얘기하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둘 상의 얘기가 뭐 오가는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다른 뭐 어떤 곳에 찌르지 않는 이상 뭐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H 회사의 어린이 보험처럼 그게 굉장히 엄청난 그 불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뭐 소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제가 이 메일을 매달 받아보고 있지만 과연 제가 처음 설계했을 때 이 보험료가 과연 적정했을까? 제가 보험료를 항상 제 보험료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의 보험료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보험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당장의 제 수익보다는 수당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굉장히 짧아요. 보험 설계사 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그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보험료를 줄여주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번 코로나 부분과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는 보험 계약 해지율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워낙에 제가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못하다기보다는 이제 신부전 말기로 인해서 안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월 납입 받는 보험금이 천 몇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 뭐 이번 정부에서 환경 생태 그쪽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지원을 끊어버려 가지고 실직해서 이제 보험금을 못 내겠다 해서 이제 지금 어 보험이 지금 어 정상 계약이 아니고 어 지금 유예 상태인
상황에서 실효로 넘어간 그런 분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제 계약에서는 거의 해지하신 분들이 없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잘했다라는 뭐 제 자화자찬도 있지만은 누가 들으면은 뭐 잘난 체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봤을 때도 제 이 27만 3천 원 이걸 봤을 때도 좀 저 혼자인데 저는 이제 46세 모쏠이에요. 이제 뭐 누구 간섭을 받고 이제 부모님 간섭을 엄청나게 받지만은 뭐 연인한테 들어갈 돈이라든가 담배값이라나 술값 뭐 음식값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요. 뭐 버는 돈도 없지만 쓸 돈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27만 3천 원은 과분한 돈이 아니다. 월 과분한 돈은 아닌데 이제 워낙 못 벌다 보니까 과분한 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과분한 돈이 아니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운전자 보험은 꼭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10,000원짜리 설계를 했고 이거는 뭐 갱신 나중에 갱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갱신으로 해줘야 되는 게 좋겠더라고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저는 항상 유병자 보호 다 유병자 보험이에요. 상해 이런 거 빼고는 다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실비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진짜 천운이었던 거죠. 기존에는 실비 자체를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실비로는. 근데 유병자 실비가 나오고 나서 유병자 실비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80원이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중후반으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보험 이거는 뭐 만 원, 매달 10,000원씩 나가는데 뭐 이거는 90% 초반 정도 10년 만기로 저는 주택과제보험 설계를 해요. 우리 집, 제 아버지 집이지만 이제 우리 집 설계를 했는데 주택과제는 이제 집 주인이 아버지로 돼 있다고 해서 또 가족이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확답은 받았어요. 손해사장사한테 확답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0원이지만 이거는 날라가는 돈이 아니고 92%는 환급 그 정도는 환급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날라간 돈이지만 뭐 여기에서 상계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리고 암보험은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 근데 이제 뭐 진단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1억 원에 맞춰놨어요. 맞춰놨고 뭐 들어갈 부분들은 실제로 일반인들은 암 실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진단비를 뺀 실제 암 투병을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실제로 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집어놨어요.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그런 것들 3년 전이니까 지금 대략 보시면은 36개월 납입 횟수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가입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뒤엎었습니다. 보험을. 그래서 이것도 좀 그닥 그냥 쏘쏘한 부분이 되겠고 이제 제일 압박감이 받는 부분 아무래도 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 여기에 이제 진단비, 수술비, 3대 뭐 지하보험 제외하고 여러 가지 뭐 일칠종 수술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술비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찍었지만 그 수술을 받은 거 있어요. 동정맥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확률의 기준에서 저는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장 관련해서 많이 때려 박으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기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병자들은 웬만하면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 있잖아요. 5천만 원, 그 당시에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었는데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연령대마다 다르긴 하고 5천만 원은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넣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이 콩팥 관련 유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부담이 되더라도 5천만 원 넣고 싶었으나 못 넣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2년 3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험 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코드를 받았고요. 폐렴으로 병원에 갔는데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폐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전 말기가 되었다. 그래서 1년 안에 투석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투석은 하지는 않고 있고 수술만 한 상태입니다. 그냥 관리를 꾸준히 잘했죠. 이거는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설계사이지만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보험은 1630 얼마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질병수술비, 일칠종 수술비, 뭐 30몇 대, 80몇 대, 뭐 질병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200만 원 신부전 신장 관련 아니 희귀질환 관련 200만 원 그게 있는데 그래도 그건 넣어주더라고요. 5천만 원 신부전 말기 신부전 5천만 원은 넣어주진 않지만 그거는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었는데 이 보험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연령 비연령이라 보험 이 업이 뭘 좀 말을 하려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는 부분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 세부적인 부분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알려드리겠고요. 아쉽게도 신부전 5단계에서는 상해 아니 질병 장애 우유 장애 급수가 상해든 질병이든 마찬가지요. 75%입니다. 75%. 그래서 후유 장애를 80%짜리 넣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질병 5% 이상짜리를 받으셔야지 80%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비라는 부분은 수술비만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살짝 있긴 있지만 수술비라는 장점은 뭐냐면 진단비는 1회에 나오고 끝나잖아요. 수술비는 이게 나중에 1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자동차 보험 1년 단위로 갱신하듯이 다시 예를 들어서 일칠종 수술비 1,000만 원짜리 대상이 이번에 받았다. 그런데 다음에 또 똑같은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게 1년 아니다. 그러면 면책이 되지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돼서 또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수술비를 조금 저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수술비 부분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갱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만기로 갈 것인가. 그건데 새만기가 좋긴 좋죠. 왜 그러냐면 20년 납, 30년 납만 하고 80세까지,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했을 때도 계속 보험금은 이미 보험료는 다 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어, 이 갱신형이라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계속 더 갱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편한 관계인데 어, 지금 당장에는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보험을 저렴하게 하자. 그래서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지금 예전에 제가 원래 초보자 시절에는 이 운전자 보험을 조금 상해 보험을 많이 여기다 때려 박아 가지고 한 4, 5만 원 정도 박아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변에. 주변에 이제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 보험 좀 들어주라 해 가지고 보험 들어주신 분들 보면 4, 5만 원에서 때려 박아 가지고 보험 들었는데 얼마 지나자 해서 또 바꿔야 된다.
뭘 어쩐다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맞긴 맞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상해 부분 운전자 보면 상해 부분 담보를 집어넣기도 뭐 상관은 없지만 여기도 들어가긴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 순수 운전자성 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이렇게 세 가지가 순수 담보지 않습니까? 이것만을 갱신형으로 하고 계속 바뀔 때마다 바꿔주는 게 최선이다라는 것이 뭐 3년 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3, 4년 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갈아주기도 편하고 뭐 다른 보험을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유병자 보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병자 보험은 한번 그 사람이 고장이 나면 더 안 좋아지지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 보험은 이제 나이가 20대, 30대다 그러면 조금 두고 보고 5년 이내에 뭐 병력이 없다. 10년 이내 정신질환 같은 것이 없다. 정신질환 같은 건 10년까지 보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 실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실비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희박하다. 그런데 이제 기대는 할 수가 있죠. 20, 30대는. 근데 이제 40, 50대가 넘어가 버리면 유병자 실비마저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축복이다. 이것까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근데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보면은 갑론을박이 많아요. 뭐 유병자 실병이 쓸데없다, 실비가 쓸데없다. 어, 제 생각은 뭐 저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실비는 이런 보험 없다 치더라도 이 유병자 보험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양남은. 왜 그러냐면, 어, 이 실비라는 것 자체가, 어, 병원비에, 원래는 실비라고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병원비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실비인데, 얘는 실비가 아니라 아니 병원비의 뭐 70%, 80%, 유병자는 70%고 이제 일반 실비는 80%, 90%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되돌려 받는다? 아니요. 보험사에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자기 보험료를 낸 것에서 이제 청구하면 되돌려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실비냐? 실비가 아니거든요. 실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이 실비라는 보험이 나왔을 때는 실비가 맞아요. 그때는 100% 돌려줬어요. 그래서 실비라는 것이 쓰인 것이고, 실비가 이제 변색되기 시작하는 건 90%, 80%, 그리고 유병자 나오면서 70% 이렇게 이제 노인 실비는 있는데 이제 1억 원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적게 받지만 거의 설계 자체도 안 해요. 거의 희박하니까. 근데 그 놔두고라도 거의 실비 부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실비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병원비 보조금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실비라는 개념은 원래 처음에 100% 줬을 때 그때 개념이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와서 그냥 실비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마는 과연 여러분의 보험료는 매월 나가는 게 보험료죠. 그리고 뭐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상해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게 보험금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게 적절한가? 5년 뒤에도 적절한가? 10년 뒤에도 내가 어떤 신변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적절한가?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 보는 게 어떠실까? 그래서 이 야밤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